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내년 4월에 있을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었던 김해 신공항, 옛날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이제 대규모 국제적 공항으로 키운다. 동남권을 전부 이제 포괄할 수 있는 신공항을 짓는다라는 명칭인데요. 김해 신공항, 정식 명칭은 부산국제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항의 이전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떠올라서 정가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국민적인이라기보다 주로 영남권의 이제 민원으로서 한 20여 년을 끌어왔던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것이 지난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많은 논란을 거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과 경남 여기다 이제 또 경북까지 이제 가담이 됐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 논란이 합의점에 도달을 해서 김해국제공항을 지금에 있는 규모에서 확장을 해갖고 대규모 국제공항으로 키운다. 그렇게 조성을 한다. 이렇게 합의가 끝난 일단락이 된 사안인데 이것이 다시 새삼스럽게 왜 표면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선거판의 중심과제가 되는지 참 의문이 드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그러죠. 속칭. 이들의 광역자치단체장들끼리도 합의가 끝난 일이지요. 하도 이제 의견이 잘 합쳐지질 않으니까 이 자치단체장들끼리 물론 이제 정부도 국토건설교통부도 들어가서 이제 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합의하에 그러면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 선정된 이제 객관적인 용역기관이 프랑스의 ADPI라고 하는 아주 세계 최고의 공항건설에 있어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무려 19억 원이라는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그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최종적으로 얘기됐던 것이 밀양하고 그리고 이제 가덕도 그리고 이제 김해공항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 그 당시에 가장 좋다라고 ADPI가 최종 결정 내린 것이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건설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나 미래를 보더라도 한국의 모든 조건에서 가장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었던 것이고 정부도 그걸 받아들이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것을 승복을 했던 겁니다. 가덕도는 그 당시에 최하위 점수를 받았었죠. 그랬던 얘기인데 오고돈이라고 하는 지난 부산시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시장 선거에 나오면서 나는 가덕도를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국제적인 공항을 건설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시장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 부산 시민들이 그 공약 하나 때문에 오고돈 씨를 시장으로 뽑았던 것은 아마도 아니었겠지요. 그랬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니까 다 이제 결정이 났다 그러고 잠복이 됐던 건데 이번 선거가 되면서 민주당이 다시 이거를 끄집어내고 나왔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재검증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김해공항 확장 계획에 대한 이 부분 좀 재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문재인 정권 하는 주특기가 재검증, 다시 들춰보기. 물론 이제 자기들이 한 거는 재검증 절대 하면 안 되고 자기들이 적폐라고 생각한 세력 쪽에서 한 건 뭐든지 다 재검증을 해야 되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이번 선거를 또다시 어떤 정략적인 분란을 만들어서 점령하겠다라는
선거 전략의 하나 때문이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총리실 산하에 재검증위원회를 하여튼 만들었고 그 재검증위원회에서 김해공항 이것의 대규모 이제 국제공항화 이 계획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런 재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김해공항 그러니까 부산국제공항 계획이죠. 이거의 확장 계획 전면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이 공항을 옮기겠다. 이것을 공식화하는 작업에 돌입을 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정치판을 어지럽게 달구게 된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참 놀랍게도 부산을 그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몇 사람들이 가덕도 공항 건설 특별법이라는 곳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 사무처에다 입법 발의 제안서를 제출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안을 당론으로 정한 적도 없고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든 그 대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떻게 국책사업 한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세월이 1, 2년짜리 세월도 아닌 거대한 국책사업 국가 전체의 이익을 놓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이러한 사업을 임기 1년 남짓밖에 남지 않는 시장 보궐선거 그거에 공약으로 내걸고 기왕에 결정된 국론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상대 정당에 대응을 해서 한쪽 정당은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각자 분열을 해서 또 그것을 여당 측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것 같은 이런 법안 발의까지 가는 정말 혼란함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보여주는 늘 우리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막장 드라마의 또 한 장면 같은 것이지요. 물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그 시장이 보선에 나온 시장이건 어쨌건 임기가 1년이건 어쨌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 이거를 선택하고 그걸 공약 사업으로 하는 것까지 뭐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가 정말로 그러면 부산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냐 부산의 발전을 위한 정말 최대의 유일한 의미를 가질 정도의 그러한 사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가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한 생각을 했거나 평가를 했거나 그랬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논의는 충분히 전 국가적으로 되어 왔고 지금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보다 더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정치판에 나선 사람들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고 과연 부산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면 어째서 공항 하나의 문제만으로다 그 문제를 집약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 자리에서 채널 24K가 부산 발전 계획 전반을 논할 수도 없고 공항이 가지는 발전 전략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까지 심층 분석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짧은 시간의 선거 기간 동안에 논의돼야 할 문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부산 발전을 위한 유일무이한 전략의 문제도 아니고 부산 지역만의 문제라고는 더욱 볼 수 없는 문제다. 라는 것만큼은 누구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좀 짚어봐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선 민주당이야 뭐 이들이 선거에 임하는 그러한 자세, 그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들의 전략 그런 거는 이미 노출이 충분히 돼 있고 얼마든지 쉽게 이런 문제 아니라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들이 쓰는 전략은 항상 그거지요. 어떻게 하면 유권자를 효율적으로 분열시킬 수 있겠느냐. 상대당의 논의와 결집력을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 수 있겠느냐.
소위 전통적으로 식민 지배 전략이나 독재 지배 전략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 divide and rule이라고 하는 이 전략, 분열시켜라 그리고 지배하라. 우리는 지난 4.15 총선 때도 혹독하게 그 효과를 경험을 했죠. 친일 반일 프레임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고 지배하고, 그런 전략 중에 하나 아니냐. 참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한 나라의 살림을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여당에서 나오는 선거 전략이 이렇게 대국적이지를 못하고 매번 이렇게 공작적이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타,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도 않을 만큼 식상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작적인 냄새가 짙게 나는 이 과제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참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무능할 수가 있냐. 아주 국민의힘의 당헌을 우리는 무능하겠다, 아주 철저히 무능하겠다, 뭐 이렇게 바꾸기로 작정을 한 거냐. 어떻게 해서 공당이 선거를 앞두고 공약도 만들기 전에 그 소속 의원들이 분열해서 제 나름대로 여당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오히려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법안 발의까지를 하고 나설 수가 있느냐. 제 아무리 지역의 표의 숫자가 참 걱정이 되고 그곳에서 자기가 먼저 튀고 싶고 최종적으로 저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를 선점하겠다는 정치공략적인 이런 계획이 있었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공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이건 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걸로 채널24K의 논의는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론을 수습해서 하나의 당론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자기 개인적 이익과 의견이 어떻든지 간에 그 당론에 복종하고 철저하게 결합해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좀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을 마땅한 후보를 선정하고 그리고 후보의 공약과 선거 전략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멋진 기획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가지는 본질을 부산의 유권자들에게 세세하게 알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이러한 공작질을 하는 세력의 부당함을 더욱더 강력하고 확대된 각성으로 이끌어 나가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자면, 자, 이제 이거 당론을 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치고 나오는데 우리 당론을 정합시다. 우선 중구난방으로 마구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번 부산시장에 후보로 나오고 싶은 희망자는 전부 당의 후보자로서 후보 예정자로 등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전부 모아서 각자의 의견을 1차적으로는 비공개적이어도 좋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쭉 수렴을 해보는 겁니다. 왜 자기의 이야기가 옳은지까지 포함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로 끌어갈 수 있는지 전략까지를 포함해서 각자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 중에서 시민들에게 이제 공개해도 좋다라고 결정된 부분, 그러한 언어들을 추린 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공개 토론회, 정책 토론회를 수회 개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한 팸프렛이라든지 또는 가도 설명회도 좋고 모든 과정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병행하면 더 좋겠지요.
그 속에서 후보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할 기회를 국민 유권자들에게 오픈 프라이머리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기획만 잘하면 공약은 공약대로 얻고 후보도 자연스럽게 선출하고 시 유권자들과 국민의힘의 정책 그 후보자를 연결시키는 그런 자연스러움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획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 정당에서 이 안 하나를 핵심적으로 들고 나와서 정치판을 흔들고 선거판을 흔들려고 하면 이쪽에서는 정론으로 진짜로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몰입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부산 시민 전체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쪽의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에는 현재 부산과 진해 일대를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썩 그렇게 획기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부산의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지, 부산의 경제를 오늘 바로 직전까지 번영하던 시대를 이끌어왔던 창원으로 울산으로 다 빼앗겨버린 부산의 전통산업을 과연 어떻게 하면 다시 부활시키거나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산업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얼마든지 부산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공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산 시민의 심금을 울리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공항 이전 같은 이야기가 스스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스스로 의미를 가질 수 없도록 물꼬를 바꿔놓는 전략, 이런 전략이 나와야 하겠지요. 또한 이 과정에서 이러한 대규모 토목사업, 이런 사업은 엄청난 재정이 투여돼야 되고, 지금 잠정적으로 애초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사업 계획으로 봤을 때 일본의 간사이 공항 기준으로 해서 약 10조 원 정도가 돈이 들 거다. 왜냐하면 해상 매립까지 해야 되고 가덕도는 특히나 수심도 깊은데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어서 난공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최소 10조 원 이상이 들어야 된다. 요즘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4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의 재정이 소요되고 세월도 거의 한 10년은 걸릴 것이다, 완공될 때까지. 이러한 사업은 사실 선거 끝나고 나면 모두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먼저 있었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의 때문에도 우리는 그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명백히 알려서 시민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러한 정면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바른 길을 이끌어 가려는 그런 길을 보여주려는 노력, 이런 것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선거판에서 일어나는 현장 투표를 앞둔 이런 상황 속에서 후보들끼리의 득표 전쟁, 이것에 관련한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들끼리 이와 같은 신사협정을 하자. 야, 이거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이거는 시민들 이렇게 꿰고 그래서 잠깐 착각하게 해서 표를 얻고 그거 갖고 시장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정치인들끼리의 약속으로서 양심에 의한 약속을 하자. 이 문제는 이와 같이 거대한 국책 사업이고 이렇게 단기간에 졸속으로 결정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에 관해서만을 우리들 책임 있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자. 이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선거 기간 중에는 이 문제에 관한 언급은 피차하지 않기로 하는 양심을 발휘하자라는 신사협정을 먼저 제안하고 들어가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지 않겠는지
소위 보수, 저는 이런 말 쓰기 싫어합니다만 소위 보수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이론적이고 신사적인 정치적 미덕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제안을 선점하고 나가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거기에 상대 후보들이 어떻게 쉽게 대응하겠습니까? 그 신사협정 우리는 못해. 거기 못 들어가. 이런 얘기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지.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만일에 상대당이 이것을 또 밀어붙이기, 숫자에 의한 밀어붙이기에 의해서 법제화하려는 과정을 진행한다면 앞에 얘기한 것 같은 이런 부당한 사유가 충분히 있느니만큼 그 이유를 들어서 법제화를 하는 과정을 중지하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국익에 반하는 행위는 일정한 기간까지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진행 처분을 중지하라 라는 가처분 신청으로 대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지금 한 4대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항들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밀어붙이고 있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논리적이고 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게 점수 따가면서 저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채널24K의 짧은 의견만으로 그런 결과가 쉽게 얻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전문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종사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 높은 자리들까지 가셨으면 이 이상의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실현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그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제발 좀 국민의힘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앞에 붙였으면 그 국민들에게 아무 힘도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실제로 국민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앞장선 일꾼들이 되주시기를 제발 부탁합니다.